토트넘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메간톤급 재계약 연봉을 약속한 소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연봉이 250억의 종신계약 조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재계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원만한 관계와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긍정적인 교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 감독은 손흥민을 무한한 신뢰로 바라보고 있어 이번 계약이 그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적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리 네빌의 의견이 돋보입니다. 레비는 포스텍 감독을 이용하여 손흥민을 토트넘에 끌어들여는 것이라며 토트넘이 레전드 선수를 적절히 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나 맨시티의 펩 감독도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트넘은 이적 시장을 더욱 미리 계획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이 손흥민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향후 계획과 이적 여부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이 250억의 종신계약을 수락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고려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종신계약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자발적으로 토트넘에 남아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향을 크게 받아 토트넘의 장기적인 비전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독점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레비 회장은 250억 종신계약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보다는 더 긴 기간의 계약을 희망했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맨시티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소문이 돌았고 레비 회장이 250억 종신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과 긍정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계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손흥민의 계약 이슈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과 손흥민이 종신 계약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손흥민이 팀의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해리 케인의 이적 여부에 따라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팀에 고정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의 주급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50억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손흥민의 재계약이 임박한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주전급으로 성장하는 선수들과 하나둘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스티니 우도기와 7년의 장기 계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도기 재계약이 마무리되자마자 팀 캡틴 손흥민을 언급한 것은 명확한 특이한 타이밍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결정은 매우 쉬웠다. 그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그와 함께 뛰는 것은 매우 편리하다라며 손흥민에 대한 높은 평가를 전했으며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손흥민의 입장은 보통의 선수 소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계약 협상에서 레비 회장이 3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연봉을 삭감하면서 계약을 해준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해 구단은 손흥민이 30대에 진입하면서 에이징 커버를 제안하면서 이후 전폭적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히 비열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손흥민은 이에 대한 분노를 누르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요. 새로운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의 포지션을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변경한 뒤 손흥민의 득점포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 횟수가 증가한 것을 공개했는데
케인과 함께 뛰었던 지난 새 시즌과 비교해 박슨의 터치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의 변덕스러운 입장 변화에 손흥민이 지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토트넘에 충성해야 하는 명분이 딱히 없죠. 이번 시즌 손흥민은 소년에서 성숙한 수컷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메디슨과 같은 후배들을 사회화시키고 팀의 플레이어로 성장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었습니다. 웃음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자의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죠. 또한 계약에 대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손흥민은 주장의 완장을 달면서도 이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고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토트넘에 남지 말라, 패배주의가 만연한 팀이다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장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손흥민은 전형적인 케인 업재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역할에 찰떡같이 적응하며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손흥민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보면 그가 왜 답답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적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그가 어느 팀으로 떠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들 중 한 명은 최근 손흥민의 영입 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 경기력과 영향력이 이미 토트넘의 그릇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선수로서 팀 동료들의 수준이 손흥민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형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자는 레비 회장이 팔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결국 케인조차 팔았다. 손흥민이라고 팔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맨시티의 입장을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지역 신문은 맨시티가 손흥민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하며 맨시티가 손흥민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펩 감독은 21세기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로서 빌드업, 공간 압박, 공간 분할, 빌드업 패턴 활용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선구자이다. 그러나 과르디올라는 대인관계가 사무적이고 냉정하게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를 내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범생이다. 따라서 손흥민이 이번 겨울 맨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레비 토트넘 회장은 해리 케인과 같이 팔지 않을 선수라고 공언한 상태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EPL에서 선택받은 구단에 대한 충성심과 성공적인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레비 입장에서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결국 돈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8천만 유로로 약 114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레비가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가 재계약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죠. 팬으로서는 답답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